띠로롱 소리 나겠네요. 음. 이건 내 실수. 명백하게 내 실수. 미리 이런 소리 나는 거는 해놓고 지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음. 방송 알림을 수동으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쎄쎄. 오늘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리버스 스토리를 진행할 날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한 2번 정도 더 진행할 것 같고 그 다음 주쯤에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이벤트 남은 시간이나 그런 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빡빡하게 가야 되면은 이번 주에 한 번 더 돌고 그러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근데 내가 리버스랑 스파리미를 말고 또 뭐 하나 갖고 온다고 했었지?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안 돼. 그거 얘기한 게 아마 월요일이었을 테니까 월요일 것도 한번 쭉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음. 이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딱 생각을 한 게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게 뭐였을까? 뭐, 아무튼, 오늘도 빡빡한 시간. 주제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또 확장 시작하면은 정이 없어. 그치, 정이 없지. 근데 진짜 뭐였을까요? 뭘 생각했었을까? 나 왜 벌써 까먹었어, 이거. 이래가지고 제가 시간표 같은 거를 미리 못 만드는 거예요. 뭐 해야지 했던 게 기억이 안 나. 시간표에 떡하니 적어놓고 다른 거 들고 와가지고, 나 이거라고 했었어. 가 돼버리는 특성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안 좋은 경력을 좀 어떻게 기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합방 같은 거 잡히면 되게 신경 쓸 적으로 시간 확인하고 막 그러긴 해요. 못났지? 그래서 아무튼 리버스 리미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 안 나는 컨텐츠까지 세 종류 라고 치면은 그게 뭐였을까? 기억이 안 나네. 설마 뭐 그때까지 생각해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억지감하게 말했었을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워낙에 무대뽀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제가
더 녹았네? 뭐랄까, 장패드가, 이 아래쪽 부분이 녹아가지고, 상이 달라붙었달까요? 예, 곤란한데, 위치를 보면은 열에 녹았다기보다는 땀 같은 거에 반응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상태가 됐는가. 그런 것도 모르고, 잘 쓰던 장패드 버리게 생겼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것도 그렇고, 좀 씁쓸하네요. 되게 놀랍게도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이외에 방송 쪽으로 아예 돈을 거의 안 쓰거든요. 후원도 안 하는 셈이고, 굿즈 같은 것도 안 사요. 근데 놀랍게도 예전에는 굿즈 같은 것도 샀었고, 후원도 특이하게 했었고, 그리고 그 뭐냐, 뭐였지? 뭐였을까요? 뭐 하나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방송에 조금 돈을 쓴 옛날에 있긴 합니다. 그 정도 옛날이면은 거의 제 탄생, 그러니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위해서 이 셀바스 짱이라는 존재가 조형된 과정에 되게 큰 영향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패드 이걸 버리고 싶지는 않은데 뭐 어쩌겠어요. 못 쓰게 생겼으면은 이거는 갖다 버려야지. 추억이라는 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딱히 그렇게 마음이 식은 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마음이 식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유난히 못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기도 해요.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아마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손을 놓지 못해서 팔로우는 하고 있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가씨께서 보시면은 저는 조져지는 거 아닐까요? 아
이런 것도 너무 자주 꺼내면 다들 혼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인가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다 보니까 뭐랄까, 생각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입 밖에 내는 것도 버릇을 좀 고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혼잣말하는 버릇이 진짜 여기까지 악화되어 있을 줄은 몰랐는데, 혼자 조절조절 잘 떠들 수 있는 거는 이런 확고한 방송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지키는데 채팅에 선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 고로 왜 안 될까요, 이거? 하여간 인식 더럽게 못해요. 대충 사이즈가 맞는 것 같네요. 들어갑시다. 아, 기분 탓일까요? 이거 화면이 멈춰있어 보이네? 왜 이러실까? 야, 오늘 왜 상태가 안 좋지? 벌써 뜨겁네요? 들어와라, 손등기! 일로 와, 이거. 좋아요. 제 배터리가 4시간 23초밖에 남지 않아서요. 충전 플러그를 제공해 주실 수 없으면 오늘은 짧게 끝내도 될까요? 소리가 좀 작은가요? 수면은 일종의 휴식이고 타인과 잡담하는 것도 일종의 휴식이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도 일종의 휴식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완전히 동등한 게 아닌가요? 제 임무가 바로 휴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휴식에 관한 일정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일단 선풍기가 잘 식혀주기를 바라면서 아니야. 황무지 이거 이벤트 끝났나 보네요? 하여간
멀쩡한 이런 공지는 여기 불 들어와서 싫어요. 이 얼굴을 벗기 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지우시려는 습관적으로 건가요? 한 문제 먼저 들어갔다. 이거 드나드는 거 시간 걸리는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습관적이라고 이유를 이미 제가 말하긴 했지만요. 무난 여행 순서를 하는 것 같죠? 이게 이렇게 로딩 중에는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게 어렵단 말이죠. 언제든 로딩이 끝나면 곧장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동시에 소리도 끊기지 말라. 이거 참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로딩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때쯤에 말이 끝나도록 계산해서 말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사실 말만 이렇게 하고 아무도 이렇게 안 할 것 같긴 해요. 루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루비님 전부터 생각했는데 약간 뭐랄까 기계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랑말랑해요. 기분 탓이겠죠? 이 목 봐봐요. 너무 길어. 처음에는 이게 좀 징그러웠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가 개성으로 보이네요. 근데 진짜 굳이 목을 이렇게 길게 해놓고 기계를 다 보여줬어야 됐을까? 아니 그리고 살가죽 덮어줄 거면 절반 정도 덮을 거면 여기 찢어진 느낌은 주지 말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지만 일일이 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루메님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였지? 과거로의 여행 이게 얼마 있는지를 봐야 돼요. 34일이네요? 야 넉넉하다. 넉넉해. 넉넉해서 좋네요. 자 그러면 운반과 편견 잠깐만 이 그게 실수로예요. 그거 내 피부 얘기한 거 그거죠? 피부 얘기한 거 그거잖아 이거 지금 보니까 딜레이가 꽤 있나 보네요. 분명 넘어가면서 채팅창 볼 때는 없었던 거니까 뭐 어때요? 가자. 라플라스 사무실 의미를 알 수 없는 주문들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판명된 가능한 게 이것이 현재 폭포 연구 대상의 전부였다.
강철을 이어붙인 손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건 앞서 진행된 재건의 가면의 화학 분석 보고서로 비대칭 핵종 얼의 존재가 증명되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걸 바라보는 로봇의 기다란 스크린이 마치 생각이 잠긴 듯 반짝거렸다. 시몬, 타임키퍼에게 부탁한 표본 추출 작업은 진전이 있나? 일단은 없습니다. 섬 사람들이 재단을 신뢰하지 않는 탓에 지난번 샘플 수집 이후로 타임키퍼도 독자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시간 전에 보낸 마지막 통신에서 다시 지하로 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특별히 언급한 사항이 있는데 섬의 폭풍 후 면역구역이 약화되면서 생존구역도 절대적이진 않은 듯합니다. 로봇은 오늘 표정을 장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수는 그 기다란 스크린을 통해 총책임자의 기분을 짐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뭔가 알아내셨습니까? 관계가 없어, 시몬. 가면과 주문은 관계가 없다고. 둘 다 그 출처가 재건의 손이지만 그녀는 앞에 놓인 봉인된 재건의 가면을 한쪽으로 옮겼다. 빈 조사원이 보낸 모든 보고가 진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 아르카나는 왜 이졸데와 그 오빠에게 직접 가면을 나누어주지 않았을까? 마커스 조사원이 보낸 보고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당시 실제 상황을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미흡한 보고서란 건 쓸모없는 가설 같은데 우리는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녀는 일을 아주 잘 마쳤어. 우리 다 이 멘트를 들었잖아. 오래된 기적이자 구원의 서클이다. 로봇이 손을 뻗어 허공에 비슷한 원을 그렸다. 재건의 손 소장은 기적을 보여주려고 했어. 그런데 가면은 기적이라고 할 수 없지. 그건 그저 도구일 뿐이야. 이미 복종하는 신도들을 통제하고 선별하는 데 쓰는. 매튜가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주었지. 그런데 이 주문은 달라. 이 주문이 가면보다 더 심오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로봇이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야. 빈의 조사원은 훌륭하게 임무를 마쳤어. 가면은 연구 가치가 없다는 게 증명되었지. 폭풍 후 면역은 그 수많은 기능 중 달콤한 미끼에 불과했던 거야. 그 부작용은 크고 없앨 수도 없어. 우리가 원리를 밝혀내더라도 재건의 손 방식을 모든 동료에게 쓸 수 없지. 총책임자는 그리 길지 않은 그 쪽지를 집어들었다. 이 주문이 사실로 입증되면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불씨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커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되나요? 암호해독팀 사무실. 이 주문은 쓸모가 없어. 괜히 더 힘 빼지 마. 이렇게 풀어나가선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테니까. 뭐? 실내에는 각종 장치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모이다본 종이가 테이블에서 바닥까지 쌓여 있었고 연구원들은 책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지 오래였다. 방금 내린 커피를 들고 있던 암호해독 팀장은 머릿속 회로 하나가 소리 없이 녹아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무슨 뜻이지, 아들러? 이 주문에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봐, 의자에 앉은 지 몇 분이나 지났다고 그래. 방금 내린 커피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암호 전문가는 어두운 표정으로 종이뭉치를 집어들고 팀장의 품 안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난 시간 낭비해가며 연구할 필요 없어.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적 추론이니까. 지금 가진 정보는 암호학적인 해독을 뒷받침하지 못해. 우리는 그저 수많은 책 속에서 하나씩 대입해
그게 어떤 언어나 암호문인지 찾아내고 있는 것뿐이지. 하지만 우리가 운 좋게 찾아낸다 한들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방향으로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없어. 맞는 말이네요. 그런가요? 누군가 테이블을 밀며 실내 반대편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여전히 볼펜을 움켜쥔 채였다.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이 주문의 작동 원리를 밝혀낸 겁니까? 마두학을 이해할 필요도 없이 이건 그저 가장 기본적인 추론일 뿐이야. 이건 이해해볼 시도조차 안 했다 이겁니까? 고귀하신 인간의 논리에서 출발해 우리 모두의 노력을 부정한 것뿐이다. 이거군요. 제기 뭔데? 모두가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연구원은 곧장 이니그마의 앞으로 달려들어 냅다 주먹을 휘둘렀다. 당황한 이니그마는 손을 들어 얼얼한 뺨을 감쌌다.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도 경악에 더 가까웠다. 그 말이 맞았어. 오만한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잘난 척하는 인간 중심주의자들, 아주 지긋지긋해.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연구원이 울부짖으며 볼펜을 보기나이프처럼 휘둘렀다. 하지만 맨날 연구나 하는 사람답게 볼펜은 허공만 휘둘렀다. 습격을 피한 이니그마의 표정은 그저 멍할 따름이었다. 이럴 것까지 있어? 난 그저 내 성과를 말한 것뿐인데. 젠장, 다 재건의 가면 때문이야. 그가 매튜와 같은 실험실 연구원이었다는 걸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도 분명 가면을 건드린 적이 있겠지. 하지만 이건 불합리하다고. 윌리엄스의 지표는 줄곧 정상이었어. 이 부작용에 잠복기가 있는 건가? 당장 눈앞에서 발광하는데 무슨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어? 아니 윌리엄스, 그 코네이의 V세대 오토마타는 내려놔. 그건 폭풍우 발생 후에 세상에 단 한 대밖에 안 남은 거라고!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포효와 짧은 바람 소리 그리고 금속과 벽이 맞부딪히는 소리였다. 기계는 팀장의 머리 위로 날아가 벽에 부딪혀 박살을 나버렸다. 팀장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입구로 달려가 벽에 붙은 커다란 빨간색 버튼을 눌렀다. 경비병! 경비병!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린디아도 나름 애정캐긴 하지만 이번에는 에이나이트를 쓰며 기용하는 게 맞아 보이네요. 쓸지 않았습니다. 이거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스타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일 데미지만 3번 넣으면 되겠죠? 근데 뭐가 단일이었지? 연민. 조준, 사격,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간다. 이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우겠다. 용맹. 충전, 올해 새로 빚은 술이야. 선물, 즐기라고. 진짜 너무 안 들어가네요, 데미지. 장전, 한잔 더. 연민. 금성의 광희, 좀 들어가라. 검이 울부짖는다. 사비가 손상되었습니다. 신들의 의지를 따르리라. 올해 충전, 새로 빚은 술이야. 나팔 소리가 울리는구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에이나이트도 되게 간지나는 캐릭터긴 하죠. 그럼 전 이만. 버퍼 넣어야 되려나요, 진짜? 버퍼가 있어야 되나? 너무 데미지 안 나오는 거. 그래서 그게 해독 작업에 무슨 지장을 주지? 예상을 벗어날 정도의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즉시 윌리엄스를 제압했고 그가 무슨 그 코네이 V세대 오토마타도 딱히 쓸모가 없던 상황이었죠. 피해를 최소화했다니 기쁘네. 루시는 소네이가 컴퓨터를 닫으며 몸을 돌렸다. 계속 여기 서 있는 건 내게 더 보고해야 할 게 있어서라고 봐도 되나, 울리히. 복도한 구석에서 성도의 장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나무해독 팀장이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앞서 한바탕 난리를 겪은 그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윌리엄스는 좀 의외였지만 그보다 더 통제가 어려운 건 아들러입니다. 그의 문제를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전 지금도 그를 왜 팀에 넣으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연구센터에 큰 공헌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8년 전의 일이 아닙니까? 지금의 그는 빌어먹을 패배주의자나 확고한 인간주의자에 불과합니다. 화가 나는 듯 깜빡거리는 자기 유체는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마도학을 이해한 적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폭풍우 이전의 세계에서 살려고 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구세계는 이미 기름때 투성이로 변해버렸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이 주문 해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보통 의심, 압박, 그리고 수많은 복잡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루시는 의미 있는 답을 떠올리려는 듯 잠시 땀을 들였다. 그러니까 아들러 호프만 연구원이 행동력을 상실한 건 아니군. 예? 물론입니다.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뿐 기껏해야 살갗이 좀 까진 것뿐이죠. 좋아. 그럼 보고할 게 더 있나? 로봇이 15초 정도 더 기다렸지만 상대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걸 대답 단계에 들어가도 된다는 신호로 판단했다. 마도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 방식으로 마도술의 효용을 다룰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연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지. 이 주문은 앞으로 마도학자에게만 응용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마도학자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까지도 구해야 하거든. 해독팀장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로봇은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낸 뒤였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런데 당신은 고작 개인적인 원한과 종족 갈등에 관한 보고로 내 시간을 2분 37초나 썼군. 그가 일에 비협조적이라면 당신에겐 그를 해독팀에서 내쫓을 권한이 있어. 그게 당신의 역할이야. 이름이 거론된 팀원이 복도 멍청이에서 걸어나왔다. 파랗게 질린 얼굴에 미간을 찌푸린 채 손에는 종이를 무치렁 쥐고 있었다. 이쪽에서 있었던 문제는 다 들은 모양이었다. 행동력을 상실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여 기쁘군. 아들러 연구원, 보고할 게 있나? 팀장과 팀원의 시선이 뜻하지 않게 허공에서 교차하며 그들의 직장 생활에서 가장 난감한 1초가 흘렀다. 결국 올리기가 먼저 발걸음을 떼며 자리를 떠났다. 이니그마는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춘 채 자신의 보고를 시작했다. 가망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이미 지긋지긋해. 앞서 가면 연구가 실패하면서 너무 많은 동료가 미쳐버렸어. 그러니 이걸 좀 봐.
그가 소리뭉치를 건넸다. 현재 연구가 무의미하단 걸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해냈어. 암호학적으로 해독하기엔 주문의 길이가 너무 짧아. 책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어. 어느 오래된 필사본, 유적의 비석, 혹은 어느 강력한 마도학자의 기억 속에 비슷한 언어의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설령 찾아낸다 해도 우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우리 중에 이 주문을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로봇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며 그의 패배주의적 발언을 끊지 않았다. 하급 마도학자란 고급 마도수를 쓸 수 없어. 그들이 모든 글자의 읽는 법과 각 단어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해도 영적 인식은 이렇게나 제멋대로거든. 그건 직감에 의존하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개인의 경험이나 능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보편성도 없지. 더 대놓고 말하자면 얼마나 순수한 혈통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돼. 그리고 당신이 기대하는 이 주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주문은 재건의 손 수장에게서 나왔지. 그 능력이 완전히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 있는 순혈 마도학자에게서. 유치원생한테 골드바흐의 추측을 답해보라는 것처럼 이 난제는 우리 모두의 능력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결국엔 주문을 알아도 쓸 사람이 없단 소리네요? 하지만 당신은 마도학자가 아니잖아. 왜 그들의 규칙을 신경 쓰지? 남자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자기 말에 이렇게 반문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마도학자는 확실히 마도술 운용에서 편차가 커. 이건 그들의 혈통과 관련이 있지. 그 부분은 메디슨 포켓 연구원이 나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거든. 혈통의 순수성과 주술 시전 능력의 선형 관계를 논증하고 당신보다 10배는 더 과격하게 비판적인 주장을 발표했어. 그럼 받아들여야지. 그게 그 사람의 전문 분야인데. 로봇이 목을 돌렸다. 어쩌면 고개를 저었다고 칭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암호 해독팀 멤버는 이 주문을 검증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나도 당신들이 바로 그걸 검증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아. 하나의 팀으로 그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구상해 보는 것뿐이지. 이제 와서 팀워크를 논하기엔 늦었기에 이니그마는 곧장 고개만 옆으로 기울일 뿐이었다. 이니그마가 건넨 보고서를 다 읽은 루시는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당신의 추론은 논리에 부합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용하진 않아. 그러니 이건 당신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어. 뭐? 희미하게 미소 짓듯 로봇의 기다란 스크린이 반짝거렸다. 문이나 미스라고요? 의식각성자, 그래요. 그렇네? 의식각성자는 어떤 의미에서 순수 혈통이네요? 애초에 부모되는 존재가 없잖아. 심지어 문이나 미스라디오는 오도콜리나 사과같이 생물이 의식각성을 한 게 아니라 무생물이 의식각성을 한 거니까? 아니면은 아예 혈통 분류 자체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보면은 의식각성자가 육성이 있구나. 있네? 에이나이트 의식각성자인가? 그러면 의식각성자가 있는 거잖아.
사성이 네플이 의식각성자로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에이라이트가 의식각성자였던 것 같아.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의식각성자에 대한 그 새로운 관점은 상상도 못했다. 따지고 보면 혼혈은 그쪽도 아니니까. 근데 그 의식각성자는 카테고리가 따로 빠져있더라고요. 난닝겐도 카테고리가 따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시카나 루셀카 이름이 뭐였지? 그런 애들은 아예 또 다른 카테고리더라고요. 순혈종이 되게 범위가 적은 개념이더라고요. 나는 당신만의 맞아. 빌라였어요. 맞아. 마음에 들어 아들러 연구원. 하지만 그게 꼭 거기에 얽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당신이 얘기한 마도학자 능력의 한계 말이야. 논리도 그 한계가 있지 않나? 빌라가 50% 혼혈이에요? 그렇게 분류돼요? 그건 몰랐네. 이 도감 쪽을 안 들여다봐가지고. 이거 끝나고 도감 한번 쓱 볼까요? 의식각성자 말고 순혈, 혼혈, 인간 말고 카테고리가 하나 분명 더 있었거든?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논리의 한계는 이거죠.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게 거짓이게요, 참이게요. 지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어. 직관적인 통찰, 논리적인 감지, 경험을 통한 추론, 타인의 전수. 스파게티 또르띠아는 누구예요? 나 그거 누군지 몰라. 별명으로 말하면 몰라요. 저 커뮤니티 안에서. 그 길에서 증거를 찾는 건 비단 당신들만 있는 건 아니야. 당신들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지. 이 방향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 방향이 있고, 이번 폭풍우에서 안 되면 다음을 기약하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대가를 따지지 않고 나아가야 하지. 우리는 그 유효한 길을 찾아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이 비에 우리가 씻겨 내려갈 테니까. 연구원은 당연히 추울이 빠졌다. 그리고 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입을 뗐다.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다. 바운덴, 바모스데스 크타사이. 뭐? 아니야. 논리에 맞지 않는 유효하지 않은 질문이었어. 내 시도는 여기까지야. 당신의 다른 사람이 돌파구를 얻을 수 있길 바라지.
남자는 화가 난 채 자리를 떠났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여기서 계속 뭘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은 부하의 푸념을 들어주는데 시간을 낭비할 사람이 아니잖아. 여기에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뭔가가 있겠군. 이미 성공에 근접한 사람이 있는 건가? 아, 당신 생각처럼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충전 중이었어. 여기에 공용 전원 플러그가 있거든. 그녀가 금속의 관절을 움직였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하얀 벽돌집의 비둘기들이 날아오기를. 날갯짓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경악하는 연구하는 눈빛 속에서 석고질감 표정이 강철의 손끝에 내려앉았다. 좋아. 한계에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군. 잠깐만, 검색해봤어. 스파르타 대학은요? 이게 왜 스파게티 또띠아가 되는 거야? 아, 조심해. 여기 뜨겁게 타오르는 탐구자의 불이 있으니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렴. 한때 많은 불도둑들이 이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헬리오스의 불타는 바퀴를 막고 불꽃을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했었지. 신들은 이기적이어서 인간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는 것을 꺼린단다. 너무 이기적이야. 근데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먼저 일려면 새가 벌레를 잡는 거? 빵집 앞에 일찍 가서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아주 객관적인 평가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배고프더라도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야 하지. 과학 분야에는 빵집 대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도둑이 있단다. 저기 항공우주 소재의 옷을 입은 괴짜들을 보렴. 그 중에는 연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과학을 사랑하는 마도학자와 미래를 내다보며 기묘한 영감으로 가득 찬 인간 과학자가 있지. 원소와 번개, 원자. 아마 이 단어들의 마도학 출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과학을 좋아한다면 분명 그 의미를 알고 있을 테지. 이런 걸 진보라고 하지. 이 불도둑 집단은 시간의 강이 계속 흘러가는 한 4차, 5차, 65,535번째로 더 많은 기술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단다. 이야기의 전말이 바뀌는 거 같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 서두르지 마렴. 반전은 곧 시작될 테니. 갑자기 내린 비는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을 꺾었지. 플로피 디스크와 많은 영리한 인재들은 빗속에서 사라졌단다. 일부 불도둑들은 귀한 불씨가 사라진 것에 비통해했어. 그들은 울부짖고 분노했지.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단다. 다른 불도둑은 어땠을까? 한번 맞춰보렴. 그들은 수천 년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간 실록 헨스처럼 혼돈과 마도학의 품으로 돌아갔어. 어쩌면 쓸모없는 과학을 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몰라.
누가 알겠니? 불도둑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란다. 앞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시련을 마주할지, 판도라의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이게 참 불만스러운 게요. 이 새끼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내가 스토리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 제노에선 뭐라고 답해왔어? 지원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그들이 2시간 안에 준비를 마칠 거예요. 아르카나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그대로야. 건프된 암수처럼 바닥 끝에 선채 소금기 섞은 바람은 쐬고 있어. 출력 장치에서 릴리아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나오도록 소네트가 통신기 위치를 조정했다. 옆에 있던 레고루스에게도 이제 더 선명하게 들렸다. 장소를 참 잘 잡았단 말이지. 섬에서 시야가 제일 탁 트인 고지대야. 여기서 보면 우리 모두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오겠어. 그 숫자 인간들이 간 섬 중심이든 버팅과 37이 들어간 동굴 입구든 아니면 폭풍의 영향을 받은 해변과 해안이든 다 보여. 그냥 도주 경로를 짜는 중인 거 아닐까? 아하. 언젠가 우리가 재건의 손과 수영 대회를 열면 꼭 너를 추천할게, 레골루스. 거북이한테 좀 빨리 헤엄치라고 해. 진심으로 하는 조언이야. 통치를 마친 비행연유는 다시 감시 임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할 2시간이었다. 섬 사람들은 자구책으로 정화의식을 준비 중이었고 외부에서 온 이들은 철수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소네트, 너희의 계획이 뭔지 알았어. 그런데 나 좀... 그러니까 아주 약간 걱정되거든. 걱정하지 말아요, 레굴루스. 이미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대체 밖에서 이 방까지 들리게 태풍을 거는 대체 뭐 하자는 걸까요? 오차는 0.00025% 이하예요. 성공할 자신 있어요. 알아, 안다고. 이미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 없어. 숫자 알레르기가 있는가 원래 숫자를 치며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숫자 영혼을 지우려고 했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버틴이야. 2시간 안에 지하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서 키를 잡아야 하는 거지? 맞아요. 소네트가 진지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연구센터에서 폭풍우와 관련된 모든 단서를 모으는 중이에요. 비대칭 핵종 R은 이미 큰 돌파구가 되었죠. 타임키퍼가 동굴에서 뭔가를 새로 발견하면 연구센터의 폭풍우 면역 연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로클러울 해적에게 이런 공식적인 답변은 별로 먹히질 않았다. 확실히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더 믿는 것 같았다. 그 장소엔 별로 좋은 추억이 없는데. 지하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 그녀는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었다. 그 의식이라는 거 완전 수상하다니까. 위험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겐 어떤 질문이든 답해준다는 설명만 봐도 설마 저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일품 요리라는 것도 그냥 자동 응답기인 거 아니야? 사실 아페이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가 내놓은 철학적 개념으로 세계의 근원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그건 무규정, 무제한의 물질적 실제로 만물은 근원에서 태어나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하지만 이 섬의 교인들에게는 더 실질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타 씨에게 여쭤봤었는데 제 아무리 가장 본질에 가까운 숫자를 통한다고 해도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제한적이라고 하더군요. 아페이로는 한계와 제한이 없는 존재예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지식을 얻으려면 정말 진짜. 아페이론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죠. 밖에서 쨍쨍거리는 목소리가 여기 잡히잖아요. 이런. 자타공인 모범생은 교리에서 들은 내용을 열심히 떠올렸다. 그녀가 덧붙인 설명이 동요하듯 애플의 넥타이가 흔들렸다. 저 애플이 알기로 오래되고 정의가 모호하고 검증 불가능한 특수한 존재일수록 증명되기 어려운 마도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 숭배자들은 초월적인 영적 인식의 인도를 받았죠. 동시에 그들도 숭배자들에게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대가? 대가란 말에 그녀의 얼굴에 놀란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미스터 애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들이 받는 대가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목숨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여기서 끊으면 안 돼. 버틴, 뛰어! 잘했어. 지금 네가 있는 곳의 숫자는 1이야. 이제 7로 뛰어. 이건 그냥 4차 마방진이야. 네 걸음들을 더해서 34가 되면 되는 거지. 세계가 발밑에서 휘청거렸다. 걸음 하나하나에 허공을 밟을지도 모를 위험이 뒤따랐다. 동물 심층부로 향하는 길은 이후 예정과 달랐다. 투명한 무한의 계단이 사라지고 춤추는 금색 곡선도 더는 없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방의 벽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공간과 발밑에 숫자가 쓰인 네모난 벽돌뿐이었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땅따먹기 게임이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7? 지난번에 너랑 같이 지하에 왔을 땐 이러지 않았잖아. 실현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야. 지식을 구하는 길은 검증보다 조금 더 험난한 법이지. 걱정할 거 없어. 여긴 크레타 왕의 미노타우로스 미군과 같아. 우리는 결국 최신부에 도착할 거야. 하지만 미노타우로스 미궁에 들어간 사람은 다 재물 아니었어? 안타깝게도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이제 우리가 이 마방진을 완성할 거야. 버틴, 다음은 10으로 뛰어! 바람 소리가 귓가에 스쳐가고 세계가 눈앞에서 뒤틀렸다. 마방지를 완성한 순간 미궁의 형태가 다시 변했다. 안 돼! 마원진으로 변했어! 다시 계산해야 해! 하지만 이것도 아주 간단해. 각 원주 위의 숫자를 더한 값이 각 지름 위의 숫자와 중심의 합이랑 같으면 되거든. 네모를 원으로 바꾸는 것 뿐이니까 어려울 것 없어. 지금 네가 서 있는 숫자가 32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17이나 21이야. 그녀는 암선에 집중하느라 뒤에서 일어난 이변을 눈치채지 못했다. 숫자 21이 적힌 기아 도형이 몰래 웃으며 덮쳐왔다. 그 열정적인 자세를 보니 21을 10을 곱한 선을 어느새 자릿수가 절로 생각났다. 조심해 37! 여기 숫자들은 살아있어. 일단 저것들부터 원위치 시켜야 해. 210? 이거는 버퍼를 이용을 해보죠. 그러면 버퍼가 누구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당신이 바라는 겁니까? 제시카 나왔죠? 여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3, 7에 21) 뭐야? 나 도발
도발당한 거야? 하얀 껍데기, 집게 모양 앞다리. 내 주문을 튕겨냈어. 버틴, 21은 중요하지 않아. 저 뒤에 있는 9와 33에 집중해. 절대값이 가장 큰 숫자부터 잡아야 해. 33부터. 규칙이 까다롭네요? 토르노프입니다. 한번 더. 충전. 자, 이렇게 해봅시다. 네. 조준. 타격. 어? 금방 강해지는 거 봐. 침묵할 때입니다. 장전. 우리는 이렇게 긴 했죠? 밤을 걷습니다. 선물. 어? 어느 걸 할까요? 넌 이제 광역기요. 오래 살아 빚은 한번 더. 충전. 장전. 이렇게 하죠. 에? 일제 사격. 금성의 광희. 좋아요. 얘가 33이 됐네요. 진리를 탐구할 끝났는데? 모양호. 오래 살아 빚은 술이야. 여러분의 영혼 과도하게 치우쳐 있어요.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동이 사라지고 모든 숫자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37은 그들을 펄쩍 뛰어넘어 원심에 있는 출구로 곧장 달려갔다. 내가 그랬지? 금방 끝날 거라고? 응?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우리는 심층으로 향하는 문 앞에 익숙한 인형이 서 있었다. 여기선 포드 원이나 괴물군 아니면 힐베르트 무한호텔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6이라니. 안녕 6. 진짜 6이야? 그래, 그건 모르지. 본질 앞에서 우리는 모두 벽에 비친 그림자인데 어떻게 네가 진짜 6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 너 이럴 거면 왜 물어봤어?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애예요, 진짜? 아, 웃기네? 이 엄청난 상황에 37주차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방금 웃은 거야? 자, 이제 난 네가 진짜 6이 아니라고 의심해야만 해. 안 웃었어. 그리고 난 진짜 6이야. 이 문은 6이의 대대로 지키고 있거든. 37. 수상은 다시 원래 표정 없던 얼굴로 돌아왔다. 37은 익숙한 이의 등장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게색이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이 문제 엄청 간단할 것 같다고. 넌 분명 형식만 차리고 우리를 보내주겠지, 안 그래? 6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잖아. 형식도 매우 중요해. 아니, 본질이 가장 중요해. 중요한 건 본질뿐이야. 6은 가타부타 말없이 고개만 저으며 더는 논쟁을 이어가지 않았다.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역시 본질에 관한 질문이야.
37.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진지하게 들어. 버틴 씨는 대답할 필요 없이 그냥 옆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37은 코타버스에서 포도주를 뿌릴 때의 표정으로 신중하게 유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대답할 자신이 있었다. 37. 네가 찾는 진리가 너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해도 그래도 넌 나아갈 건가? 뭐? 그녀가 진심으로 놀란 듯 외쳤다. 무슨 질문이 이래? 그러게요. 무슨 질문이 이럴까요? 특이한 질문이네요. 어머, 이걸 벌써 다 채웠다고? 아니, 뭐 전투가 이렇게 많아요. 일단은 보기로 한 그 도감부터 보죠. 맞아요. 초자연자.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 아, 그렇네. 빌라가 여기 없구나. 얘네 다 예술품인 건가요? 의식각성제 루시, 애플. 아, 그렇네. 루시도 육성이구나. 루시 나오기 전에 애플이 제일 높은 게 맞았네요. 얘네가 이제 아마도 순혈로 추정되는 마도학자들. 아, 맞아요. 전에 소더비 뽑았습니다. 30차 만에 나와주더라고요, 다행히. 육성은 너무 없어요. 얘가 메디슨 포켓이고, 얘가 뉴바벨일 테고, 얘가 아난디였고, 얘, 뭐였지? 그 마술쇼 비슷한 컨셉인 애가 있는데, 히히. 아. 얘네는 뭘까요? 나 이거 실루엣으로 예상가는 게 없는데? 얘는 5성 라인에 있네? 그럼 내가 못 보건 5성이란 소린데? 나 못 보건 5성이 누가 있는지 몰라. 혼혈종이 이렇게 있네요? 빌라가 여기 없어? 감염종은 제가 있어나. 인간도 애지라 하나. 빌라가 그냥 마도학자인가 본데요? 그렇네? 그러면 혼혈종은 무슨...
이제 잘 모르겠어요. 문화탭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의외로 분류가 없는 책이군요, 이거. 그러면은 누가 순혈인지 알 수가 없네. 빌라도 혼혈이라는데 그냥 마도학자로 분류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알 방법이 없네요, 그냥. 제멜바이스가 감염종이구나. 감염종 근데 뭐지? 모르겠네요. 고독의 노래나 듣자. 나 이거 10까지 갈 수 있을까? 스토리가 너무 길어, 하나하나가. 내가 찾는 진리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니 무슨 질문이 이래? 37일 거듭 고개를 저었다. 이건 최근에 방문객이 낸 숙제 노트보다 더 당황스러웠다.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왜 진리가 진리 때문에 무너져? 앞서 했던 내 계산이 틀린 거라면 다시 할게. 다음엔 더 제대로 계산할 거야. 망설임 없는 대답에 눈앞의 재판관도 잠시 침묵했다. 만약 진리가 없는 것이 진리의 본질이라면 그것도 일종의 진리 아니야? 허무도 하나의 확실한 답이잖아. 안 그래? 왜 말하는 게 꼭 210 같지? 또 진짜 6 맞아? 37은 이 괴변 같은 대화에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화가 난 듯 육을 누려보는 그녀는 이게 사람을 놀리는 장난인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바꿔볼게.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도 돼. 진리로 향하는 길에 문이 하나 있어. 그 문을 열면 네가 찾던 진리를 얻을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네가 잘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고 만다면 그래도 그 문을 열겠어? 37은 눈을 깜빡이며 답을 다시 정확하게 단호하게 외쳤다. 물론이지. 세계가 진리로 인하여 변한다면 이전의 세계가 잘못되었다는 의미 아니야? 37 은근히 광인인데요? 그게 분명 진리라면 어째서 정답이 오답에 양보해야 하는 건데? 알겠어. 그럼 질문에 통과한 보상으로 이 주문을 줄게. 네가 위대한 존재와 교감할 때 영적 격차를 뛰어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수험장이 이번 문제의 승자에게 밑에 두리의 스코어를 건넸다. 하지만 승자는 눈송한 찌푸릴 뿐이었다. 이게 끝이야?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은 꺼내지도 않았잖아. 이거 봐, 버틴. 6은 형식만 따질 줄 알았다니까. 저거 형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가를 화해하는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기존의 현실을 포기하고서라도 진리를 마주할 각오가 되었는지를 묻는 거 아니야? 버틴? 아니야, 37. 내 생각에 이 문제는 37. 육이 갑자기 입을 떼며 대화를 끊었다.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잠언이 있어. 이건 육이 아닌 아티커스로 불렸던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야.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읽었었지. 진리와 정치는 양립할 수 없어. 경계 밖에서 지혜만 추구하는 것과
직접 그 안에 뛰어들어 고통받는 것. 둘 중에 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지. 너 이거 진리 보면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왔을 때 부디 네가 오늘 했던 답을 잊지 않길 바랄게. 폭풍에 휩쓸려 녹아내렸을 때 진짜 진리에 도달하는 거 그딴 그런 끔찍한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수상한 자리를 떠났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퀴즈에 그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전리품이 손을 꼭 쥐었다. 원심의 욕구가 그들을 향해 활짝 열렸다. 이 시련의 앞엔 여전히 짙은 안개가 깔려있었다. 어서 가자, 버틴. 아직 미궁 심층부에 도착하지 못했잖아. 제발 다음 관문은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예. 무섭네요, 좀. 왜 갑자기 전투죠? 나 뛰어야 돼? 응? 73. 좋은 숫자야. 8번째 쌍둥이 소수 중 하나면서 8번째 행운 소수이기도 하거든. 게다가 37과 같은 숫자 배열을 조합해 만들었어. 그저 뒤집기만 했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21번째 소수야. 약간의 결점이 있어. 버틴, 일단 73부터 시작해야 해.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이거든. 아주 좋아. 이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구나. 이건 조금 미묘하네요. 충분. 이렇게 합시다. 침묵 속에서 깨우친 근데 이건 랜덤 공격이라서 불안한데? 얼른 끝내자. 수스택 되게 많이 쌓. 찔. 좋아요. 뭐야? 장전. 이걸로 처리 가능하다고 믿어요, 저는. 패러데이의 기적. 잡았다. 이거 왜 하나만 업그레이드 돼? 오래 살은 빚은 술이야. 두 마리 잡았잖아. 왜 하나만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도와준 거야. 아마 더 큰 수가 남아있을 때 처치되면은 부활하는 기미기거나 뭐 그런 거겠죠? 없네. 엄마가 말해줬던 거랑 똑같아. 이건 그저 게임일 뿐이야. 물수제비, 땅 따먹기, 코타버스처럼. 내가 예전부터 게임을 잘했거든. 정훈이야, 버틴. 미궁 심층부에 거의 다 왔어. 37이 의기양양하게 손뼉을 치며 다픈 수수께끼는 뒷전으로 넘겼다. 하지만 동현한 이의 발걸음은 그녀처럼 가볍지 못했다. 버틴, 왜 그래? 6을 만난 뒤로 계속 말이 없네? 넌 숫자 0이잖아. 6이 아니라고. 6이랑 통분하면 안 돼. 둘 다 자연스러운 통분을 어떻게 하니? 아니, 그냥 생각 중이었어. 기회는 한 번뿐이잖아. 뭘 물어볼지 생각해뒀어? 당연하지.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볼 거야. 유출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지? 예상 가능한 대답이었다. 이 작은 섬의 주민에게 본질에 관한 질문은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본질은 모든 것에 통달한 것으로 그에 비하면 나머지는 현상세계의 부스러기에 불과했다. 면역 연구만큼 절실한 건 아니지만 풍화의 본질에 대해 안다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건 안개 속에 가려진 모든 진실과 연관이 있었다. 본질에 관한 질문은 아주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걸 발견할 거야. 그건 그곳에 있으니까. 안 그래? 예상외로 37은 바로 수긍하지 않았다. 레굴루스가 지난번에 했던 말을 계속 생각해봤어. 진리가 눈앞에 가까이 있다 해도 직접 답을 구한 게 아니라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했잖아. 귀를 막고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역시 무리수다운 생각이라니까. 하지만 레굴루스도 맞아. 안 그래? 그 어떤 교리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규정하진 않았으니까. 레굴루스는 뒤처지고 한눈 팔고 늦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거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어. 본질에 관해 물어볼 준비가 안 된 거야? 이번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더 적절한 질문을 생각해뒀어. 한 번의 고생으로 여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출에서 모두를 건져낼 수 있는 질문을. 그렇게 뜻깊지는 않아도 나름 좋은 질문이야. 알겠어. 그럼 난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은데. 돌아선 그녀가 눈이 크게 떴다. 버틴, 너도 레굴루스처럼 중간에서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넌 영이잖아. 무리수가 아닌데. 아니, 난 여기서 널 기다릴 거야. 아무데도 안 가. 너 혼자서 그 문을 열어야 해. 이건 너의 질문이고 너의 증명이니까. 난 여기서 지켜볼 거야.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넌 아페이론에게 안 물어보려고? 너의 의문도 아직 답을 얻지 못했잖아. 아니, 난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어. 6기 말한 거에서 버티는 눈치를 챈 거죠, 나름. 네가 물어보려는 그 질문, 유출해서 모두를 도울 수 있는 그 질문.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제일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니까. 37. 아니었네? 뭔가 눈치챈 느낌이었는데? 고개를 갸웃거리는 37의 얼굴에서 전신이 스쳐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곧 이해했다. 알겠다. 외부의 관찰자가 되기로 한 거구나. 올림픽 경기장에서 제3의 입장처럼. 현명한 선택이야. 숫자 0의 특성에도 맞고. 망설임 없이 몸을 돌린 그녀는 마지막 시련의 문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따가 봐, 버틴. 그래, 이따 보자. 37. 심호흡하고 손에 든 여행 가방을 내려놓은 뒤 속으로 그 익숙한 주문을 되뇌었다. 그런 일이 생길까? 만약 여기서 우산을 들어주고 있으면 될지도. 한개 반. 동굴 안에선 기도용 촛불이 비치고 정화의식을 위한 준비도 이미 끝난 뒤였다. 정수들은 수장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37이 그 시련을 통과할 것 같나요? 나지막한 그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누가 알겠어요? 210은 암벽에 기댄 채 무료한 듯 제 머리에 달린 포도를 내만졌다. 6은 제일 넘기 쉬운 관문일 겁니다. 미궁의 숫자 수수께끼도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어린 천재에겐 어려울 게 없을 테고요. 제일 어려운 건
아페이론의 추궁이겠죠. 뭘 물어볼지 아무도 모르니까. 게임은 공평해요. 질문을 하기 전에 아페이론의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하죠. 이게 규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답하지 못하면 212의 손으로 포도를 터뜨리자 자주빛과즙이 그의 손을 틔웠다. 이렇게 되겠죠. 구역질 나는군요. 고개를 젓는 888은 혐오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우린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어쨌든 3세기 동안 그 의식을 통과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왠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패의 대가가 너무 가혹한 탓에 오랫동안 역대육은 교인들이 의식에 참가하지 못하게 막아왔죠. 아니, 그건 육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4년 전에 의식을 통과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악할 만한 이야기에 210조차 저도 모르게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멀리 언벽 위로 비친 촛불의 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들은 많이 닮았어요. 천부적 재능과 사고방식, 그리고 넘을 수 없는 고난과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해결책을 떠올리는 것까지. 이건 확실히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죠. 통과했을 때 모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눈앞에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77일) 통과를 했었나 보네요. 희미한 빛과 함께 시련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넘어가. 이곳은 미국의 최신부로 민타우스의 거처이자 마지막 시험 장소였다. 안개 속에서 반짝이는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졌다. 처음엔 현재였고 병사, 왕, 농부, 아이, 노인이 되었다가 마지막으로 점점 형태가 갖춰지며 예리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환영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난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 아가. 그러면서 왜 우리 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냥 그림자이자 불빛이고 너의 눈앞에 투사된 환영일 뿐이야. 유한한 건 무한한 것을 가늠할 수 없거든. 너의 그 형편없는 감각기관으로는 본 적 없는 걸 상상할 수 없고 들은 적 없는 소리를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너의 불안한 기도이자 네가 하늘의 빛을 보기 전에 간수이며 물 위의 빛이 너의 고민이지. 난 먼저 목소리를 낸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남긴 메아리야. 하지만 엄마처럼 보이는데. 놀란 37이 소리치며 저도 모르게 앞으로 한 발짝 나섰다. 난 실현의 마지막 관문까지 왔어. 내가 진리의 문 앞까지 온 거 맞지? 엄마가 여기 있는 건 엄마가 정말 초월적인 천국에 도달했다는 뜻이잖아. 내 추측은 틀리지 않았어. 우리의 모형도 잘못되지 않았고 그런 거지. 천국? 눈이 살짝 무서운데? 여인이 갑자기 이상하게 웃기 시작했다. 우리 딸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설마 내 말을 믿은 거야? 어리석구나. 정말 귀여워. 앞으로 향하던 걸음이 멈췄다. 37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 푸른 눈동자는 변함없이 여전히 익숙했다. 그런데 말이야, 정말 의심해 본 적 없니?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
밤에 혼자 해변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 기하학 형체에 닿을 때 저것들이 정말 초월적 세계의 상징이라면 나는 왜 이 조각 중에서 엄마의 숫자를 알아볼 수 없는 걸까? 난 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왜 그 안에 규칙이 보이지 않는 거지? 눈앞이 온통 캄캄해. 엄마, 보고 싶어. 나의 가련한 사랑스러운 딸아. 너는 너무 어리고 순진해. 가족의 품과 발 아래 익숙한 땅에 미련이 너무 많지. 그게 아니었다면 넌 계속 의심해야 했어. 내가 깔아둔 낡은 길을 답습할 게 아니라 그 추측이 틀렸나? 그 모형이 맞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게임의 룰이 이미 달라졌으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 형세를 어지럽히는 사람, 규칙을 새로 만드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선두에서 걷지. 우린 틀리지 않았어. 그저 뒤처졌을 뿐이지. 천국이란 이름의 환상의 수가 현실을 꿰뚫어볼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하지만 상관없단다, 우리 딸. 넌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니.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 우리는 다시 함께 계산할 수 있단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잘할 거야. 엄마. 그녀는 웃으며 앞머리를 정리하고 눈앞에 소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 세계는 거대한 폐허란다. 37. 그곳을 차지한 다수의 피조물. 말없이 자리를 꽉 채우고 바쁘게 움직이는 중생들. 그들은 현생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어. 몸을 숙이고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지. 높은 음률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영혼의 악기가 전율하게 한 적도 없어. 그들은 육신과 감각기관의 무덤에 빠진 채 폭력으로 이 별을 통치할 수 있을 거라 여겼지.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배신하고 학살하고 역사의 경계로 추방하고 헛소리하는 정신 이상자 취급하고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을 무가치한 쓰레기로 만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지. 진정으로 무너진 적도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틀렸으니까. 그들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우리 딸, 나의 가장 소중한 조개 속 진주. 자, 엄마에게 오렴. 논쟁과 재난이 일어나기 전으로 너와 나, 그리고 숫자의 증명만 있는 해변으로 함께 돌아가자꾸나. 내가 무궁무진한 비밀과 만물의 본질,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한 진리를 나눠줄게. 너도 그걸 위해 여기 온 거 아니니?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뜨거웠다. 계단으로 올라간 37은 금방이라도 그 따스한 손을 잡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고개를 든 그녀는 당혹스러운 듯 물었다. 그런데 엄마, 내 숫자는 37이야. 무한대가 아니라. 내가 왜 무궁무진한 비밀을 알아야 해? 이 진동은 37의 대답이 틀린 건가? 신기루가 갑자기 변했다. 동물 일각에서 난데없이 태풍이 몰아쳤다. 그 폭풍의 중심에서 37은 고개를 들고 엄마의 환영을 넘어 하늘 위로 올려다보았다. 난 무한한 비밀 같은 건 알고 싶지 않아. 그건 내 숫자가 아니라고. 난 알아. 난 37이야. 37일 뿐이라고. 유한한 숫자, 해변 위의 작은 돌. 파도에 언제든 잠기고 쓰러지고 부서질 수 있어. 저 왜 37이 이게 멋있어 보여야 되는 장면 같은데 왜 무섭죠? 그래도 난 자랑스러워. 난 내 유한함을 알고 있으니까. 위대한 존재는 다들 이런 걸 전혀 모르거든. 엄마의 환영이 점점 부서지고
기하 현재 조각에서 마치 숨쉬듯 들썩이며 미약하게 빛이 반짝였다. 사방에서 바람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길을 긴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그녀는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힘껏 버티며 꿋꿋하게 서 있었다. 페이론, 난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상 세계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한 번의 고생으로 영성의 유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낭랑한 목소리는 마치 연못에 던진 돌과 같았다. 이내 오래된 암벽에서 메아리가 밀려왔다. 알아듣기 힘들게 발음이 나오잖아요. 다 뭉개지네. 얘는 또 화면에서 이런다. 심해 속에 오래된 메아리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였다. 그건 규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겹친 암벽이 공명하는 소리에 가까웠다. 그 떨림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리한 칼이 온몸을 찌르는 듯했다. 호흡의 점성이 더해지고 비강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두개골이 울리는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눈앞에 모든 것이 겹쳐 보였다. 말도 안 돼. 아페이론이 답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설마 이 문제의 답을, 이 초월적 진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까? 하긴 지금 벌써 방법론이 나오면 안 되죠. 루시, 이 해독 방법이 맞았습니다. 제게 주신 쪽지가 맞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주문에 사용된 마도학 언어예요. 대체 이걸 어디서 가져오신 거죠? 좋아, 이리 줘. 연구센터 전원에게 정식으로 폭풍우 연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알려야 해. 단호한 발걸음이 줄줄이 내려선 투명한 유리 공간을 통과해 폭풍우 연구와 관측을 위한 지휘 통제실에 도착했다. 연락원이 컨트롤 데스크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새로운 정보를 전자신호와 기송관을 통해 연구센터의 각 부서로 전달했다. 작업 과정은 혈액보다 더 원활하게 흘러갔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심장에서 바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다이타였던 전문분도 이 자리에 있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온 거라면 유감이지만 진전이 없어. 헛걸음했군, 루시. 로봇은 이 정도의 빈정거림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임시 연락원에게 다가가 비둘기가 가져온 그 쪽지를 건넸다. 이걸 발송해. 검증은 마쳤어. 이게 바로 폭풍우 면역 주문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야. 이거 오프닝에 그 장면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손바닥이 살짝 떨렸다. 이 작은 쪽지가 무겁게 느껴졌다. 반쯤 펼쳐진 쪽지에 적힌 읽는 부분을 따라 그가 첫 번째 단어를 읽었다. 라온라. 누군가 쪽지를 가져갔다. 연락원이 다가왔다. 그녀 역시 기쁨에 몸이 살짝 떨렸다. 어서 이걸 모두에게 알려야 해요. 그 장면인가 보다. 그녀는 거의 뛰듯이 기계 앞으로 향했다. 모니터 앞에서 쪽지를 펼치고 이 중요한 주문의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연락원은 긴장한 채 확인했다. 라 운노와 찌아클럽. 기록한 문자도 입 밖으로 나오는 음성도 모두 동일했다. 이내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기뻐하며 돌아섰다. 그 어떤 예도 없이 그녀의 몸이 점점 갈라지더니 부스러기 덩어리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야?
이 순간 지옥이 찾아왔다. 허둥대며 뒷걸음질 치는 소리와 바닥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마찰로 누군가 당황하며 커피를 쏟았다. 총책임자는 제자리에 서있었지만 가느다란 스크린은 놀란 듯 번쩍거렸다. 전송을 중지해! 주문이 뭔가 잘못되었어! 그녀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이 순간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아니, 주문은 이상이 없어. 분명 정확해. 근데 스토리 이렇게 전개해놓고 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전개하는 걸까요? 지구로 귀환. 지구로 귀환? 무슨 일이지? 유리로 된 실내에서 연구원들은 당혹스러운 듯 고개를 들었다. 복도에 기밀문이 내려오고 파워 시스템이 미친 듯이 번쩍거렸다.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새로운 소식이 떴다. 이봐 도킨스, 밖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와서 이걸 봐. 누군가 암호 해독을 마쳤어. 그들이 주문의 정확한 독법을 찾아냈다고. 뭐? 신이시여, 어떤 정신나간 연구원이 장난친 게 아니라 제발 진짜여야 할 텐데. 자연스럽게 스크린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흥분한 채 전송 완료된 그 주문을 읽었다. 라운나 시아 글로?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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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에서 달려온 연구원이 기밀문이 닫히기 1초 전 아슬아슬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리로는 연기가 자욱했고 눈에 보이는 건 모두 하얀색뿐이었다. 그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울리, 도킨스, 빅토르, 리처드! 안에 있는 거 알아! 잘 들어. 주문엔 정확한 독법 같은 걸 받았어도 절대 읽지 마! 베껴 쓰는 것도 안 돼! 전송해서도 안 되고! 우리끼리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말을 믿어줘! 이거 모두와 관련된... 넌 나만은 조용하기만 했다. 복도의 스피커에서 루시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뿐이었다.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연구센터의 모든 인력은 즉시 주변의 통신장치와 거리를 두고 스크린상의 그 어떤 글자도 읽지 마십시오. 반복합니다. 주문을 읽지 마십시오. 주문을 읽지 마십시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에어밸브에서 부어진 연기에 이니그마가 기침을 내뱉었다. 리처드? 연기 속에서 걸어나온 암호 해독원은 움직임이 뻑뻑했고 표정도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입술을 떼어보려시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마치 걷다가 깨져버린 흑인처럼 그의 얼굴에 한 줄기 금이 났다. 남자가 풀썩 쓰러졌다. 그의 전신 피부는 말라붙은 땅덩어리처럼 변했다. 리처드! 미니가마가 얼른 동물을 붙잡은 덕분에 남자가 유물처럼 깨져버리는 일은 없었다. 그는 다급히 상대의 바이크 사인을 체크했다. 다행히 맥박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변이는 피부 표면에서만 일어나고 인체의 근본적인 성질을 변화시킨 건 아니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재활센터로 데려가 줄 테니까. 아니, 어서 도킨스에게 갚아요. 그가 진흙으로 뒤덮인 손가락을 내밀며 힘겹게 윌리로 안을 가리켰다. 연기가 자욱한 눈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에서 진흙물이 흘러내리는 진흙골렘이 걸어나왔다. 그 모습은 마치 불에게 슬린 커다란 진저별로 있는 것 같았다.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운 질병이었지만 링컨 도킨스의 사원증이 그 목에 걸려있었다. 도킨스, 아니, 안 돼! 복도 저편의 기밀문이 열리며 완전 무장한 안전요원이 7면탄과 구속구문을 갖고 달려들어왔다. 아들러 연구원, 나머지 분들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십시오. 여기는 일단 우리에게 맡기시죠. 갑자기 대참사가 일어났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아이고, 얘를 불쌍해서 어떡하나. 선물. 여전히 들어가는 데미지를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충전. 우리는 긴긴 밤을 걷습니다. 일제 사격. 좋아요. 강화가 뜰 거예요. 그러면 전화 유도를 업그레이드 하죠. 문제는 기절을 했다는 거네요. 토론할 때입니다. 침묵할 때입니다. 토론할 때입니다. 횃불이 타오를 때까지. 횃불이 타오를 때까지. 진리를 탐구할 때입니다. 장전. 충전. 여러분의 영혼은 과도하게 치우쳐 있어요.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패러데이의 기적. 그럼 전 이만. 그냥 쓸모없는 주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쓸 수도 없으니 내가 틀렸어. 한참 잘못 짚은 거야.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최악인 상황인데 우리가 저주를 부른 거야. 재건에서 온 가면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무적의인데다 아예 막을 수 없는 저주를. 미니감은 머리를 감싼 채 하소연하듯 말했다. 도라는 눈앞에서 흙 부스러기로 변했고 리처드는 온몸이 흙덩어리로 뒤덮였어. 도킨스는 말 못하는 진흙 인형이 되었고 그리고 빅토르는 뜬금없이 사라졌지. 모든 물리적 수단을 다 동원해봤지만 내부에서 그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 그는 여전히 타이핑하고 메일을 보내고 나에게 문까지 열어주는데도 고작 3단어를 읽었을 뿐인데 3단어. 미니가마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연이어서 터지는 사고에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고 비꼬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대체 뭘 연구한 거지, 루시? 어느 분노한 신에게서 어떤 초월적인 힘을 훔쳐온 거야? 그의 질문을 답하는 아무도 없었다. 안전요원은 바닥을 정리하는 중이었고 연락 오는 주문의 위험성 요원은 긴급 공지를 발송하며 사고의 파급 범위를 확인하고 있었다. 재활센터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예상 못한 전송 사고의 부상자를 전부 데려갔다.
그리고 그의 상사는 방금 내순통하는 말씀창이었다. 가서 쉬어, 아들러. 당신 임무는 이미 끝났어. 후속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야. 뭐? 인간 연구원이 경악하며 물었다. 분노의 불길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랐다. 연구를 중단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연구는 계속되어야 해. 로봇의 대답은 간결했다. 주문의 유효성, 심지어 어떤 인간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이 이번 사고를 통해 증명되었으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은 거야. 주문 부작용을 없앨 방법을 찾는 거지. 이제 인간 연구원의 협조는 없어도 돼. 곧장 판단을 내린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었으며 온화했다. 마도학의 저주는 마도학으로 없애는 수밖에 없거든. 37! 동굴안에선 계속 그 기이한 기척이 느껴졌다. 37이 투명한 계단으로 맥없이 쓰러졌다. 입과 코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숨만 버텨.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여행 가방을 바닥에 펼쳤다. 이걸로 기이한 울림과 소란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37이 갑자기 몸부림쳤다. 그의 품에서 그 금색 테두리의 스크롤이 서서히 떠올랐다. 이건 유괴 스크롤? 아, 저걸 안 썼군요. 이런 바보 같은 기이한 울림이 점점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아득히 멀리 들리는 음악 소리였다. 안 넘어가지잖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런 거였구나. 이해했어. 무슨 뜻이야, 37? 너 괜찮아?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는 정신을 차린 듯했다. 숫자야. 버팀. 유괴 스크롤이 우리가 위대한 존재와 교감하는데 영성의 격차를 줄여준 덕분에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어. 그 질문의 답. 유출에서 살아남을 방법. 아페이론이 준 궁극의 답은 일련의 숫자였어. 그럼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아니,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스탑입니다. 전체 수령을 해주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멈추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벌써 날짜가 바뀌어버렸네요. 날짜 바뀌기 전에 끄기로 다짐했었는데 결국은 지켰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끝나고 하는 자챗을 좀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잘 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매번 들긴 오랫동안 가만히 하는데 서 있으시군요. 저전력 모드인가요? 그래요 뭐. 하지만 배터리가 계속 아이 감소하고 시끄러. 있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시끄러. 그런 거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시간을 잘 확보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러 와주신 러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머 야미키님 오셨는데 어떻게 나 이제 꺼야 되는데? 오랜만이에요. 근데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꺼야 돼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사실 지금 오버하긴 했어요. 네, 가야 돼요. 너무 아쉽다. 그래요. 다음에 봬요. 나중에 좀 더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쓸 수 있을 때 그때 서로 오래오래 보도록 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세바세바. 아쉽다. 내일 출근만 아니었어도 2시간은 더 하는 거였는데. 그럼 뿅.